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이번 영상, 이번 주 마지막 영상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출적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 그리고 금리 동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채권의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그것이 증시에 반영이 되어서 좀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파월 발언은 자기네들이 처음에 강경하게 나와서 그것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말로 하니까 그냥 채권 금리가 오르네. 그러면 굳이 올릴 필요 없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미 올라서 긴축적 효과가 났기 때문에 굳이 또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꽤 힘든 그런 상황.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실질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실질적으로 뭔가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거에 밀어놨던 그것들을 했을 때는 효과도 없고, 그리고 웬만큼의 또 그 강력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실질적인 경제에, 엄청난 또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이미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번 저기 실기를 한번 했죠. 실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개인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기가 한번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해야 될 때 안 해가지고 지금 막 미친 듯이 막 금리를 막 0.75씩 막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는 뭔가 탄탄하게 잘 돌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되겠지만, 이게 경제는 제가 이 금융과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크다. 신용.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국가 자기들이 국채 발행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국채를 어떤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원래 이만큼 발행해야 되는데 좀 적게 발행한다.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신용이 올라가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미 빚을 뭐 1조 가량의 빚이 있는데, 이번에 내 또 1,000억이라는 돈을 또 빌려야 될 것 같은데, 내 1,000억 빌리려다가 내가 그냥 900억만 빌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돈을 적게, 원래 빌려야 되는 양보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양보다 적게 국채를 발행했다. 지금 당장은 적게 국채를 발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은 국채 발행을 원래 이만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왕창 빌리는 거예요. 왕창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채를 발행을 안 해왔던 것을.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신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의심을 하게 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의심이 아니라 이제 그게 믿음으로, 아, 미국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뭔가 돌이키기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엄청난 또 폭풍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뭐 어쨌든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어쨌든 이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거시경제에서 오는 거죠. 거시경제에서 오는 그런 지금 당장은 어찌 보면 뭐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주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어, 하지만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크게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크게 오르는 것 같지 않는데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외주다 보니까 떨어질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그때는 떨어질 때는 좀 합리적인 거지. 위안 삼는 거지. 근데 다시 뭔가 증시 상황이 좋을 때는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래서 또 오를 때는 또 약간 상대적인 또 약간 박탈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이것을 균형을 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떨어질 때 덜 떨어졌던 거. 그러니까 오를 때도 덜 오른다. 소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이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소해주다 보니까 거래량은 여전히 안 나와주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분기 그때 거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 여부 그것이가 어떤 우리 주가 방향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좀키 역할을 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웬만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는 재료랄 것도 없지. 어, 그냥 호재성 뉴스 가지고는 좀 방향을 완벽하게 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때까지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투자를 모색할 수 있는 그 분할 매수 그것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계속해서 좀 평단 작업도 하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9,800원 안팎에서 이제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공언을 했었는데 제가 매수를 못했죠. 지금도 아직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외화 자금이 아직 들어오고 뭔가 지금 자금이 유동성이 잘 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무리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라서 금액이 작더라도 이 좀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원래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자금보다도 좀 더 큰 자금을 일단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추후적인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금액이 작든 크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업이 일단은 우선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언제든지 사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그러한 이유로 9,800원 안팎까지 왔지만 원래라면 샀어야 되는데 제가 못 샀죠. 그런 이유로 뭐 못 샀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가 현재로 봤을 때는 9,800원 안팎에서 샀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같이 보이지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것은 방어적인 기제, 그냥 방어적인 기제로 그냥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지 뭐 곧 막 수직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또 이 9,500원 하단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뭐 며칠간 지금 계속 이제 거시경제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은 조금 9,500원까지 내려가기는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차트상 테크니컬적으로는 9,500원, 만원 이 매물대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 리스크를 배제하기는 뭐 힘들다. 거시경제에서 뭐 좋은 소식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 소외주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으로 뭔가 좀 좋게 탄력받기보다는 그냥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정도로 이해가 되고, 이 거시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연쇄적인 것이고, 뭐 정치적인 것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질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을 다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내가 다 세상 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은 굵직굵직한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파괴가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뭐, 이번에 뭐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에서 분할 매수, 소량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제가 이제 추후적으로 또 저만의 또 매수 포인트가 또 생기면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또 참고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이지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가 좀 뭔가 두각되고 뭔가 좀 드러나고 뭔가 이슈화되고 이런 어떤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일단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분석을 마치고 다음은 리비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이 어제 이제 폭등을 했죠. 예, 9% 이상의 폭등을 했습니다. 어, 저는 뭐 살려고 했던 거 아시죠? 예, 아시는데 뭐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고 심지어 내려간 적도 없는 14.9 하여튼 머시기까지 제가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뭐 15.19 15.19 했는데 이날 15.54까지인가 뭐 하여튼 떨어졌었는데 19까지는 하여튼 안 떨어졌어. 15.25까지 떨어졌나? 하여튼 떨어졌었는데 15.19까지는 안 떨어져서 체결이 안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제가 14.9뭐까지도 내가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뭐 체결이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 체결이 안 되고 다시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시적 어떤 경제 환경에서 오는 호재 때문에 어제는 폭등을 했습니다. 뭐 아쉽냐고요? 뭐 근데 이게 폭등해서 아쉬운 게 아니에요. 폭등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분석대로 해서 뭔가 맞아 떨어졌는데 제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거 체결이 안 된다. 이게 앞전에도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조금 더 원래 분석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예, 과하게 해서 뭔가 체결을 시키려는 그런 욕심들을 제가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인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원래 제가 분석치보다도 조금 더 과도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금액 조정을 했었다는 거. 물론 체결이 안 됐지만은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리비아는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폭등한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이미 앞서 제가 가격 그 매수를 한번 했죠. 그것도 한번 원래 욕심을 한번 부렸다가 체결이 안 됐는데 그 다음번에 그 체결이 안 됐던 그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돼서 체결을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역시나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 이후에도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15달러 선이 깨질 뻔할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번 15달러 선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테크니컬적이고 차트적인 분석치에서 좀 더 과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체결 좀 추매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 번밖에 이쯤인가 어디서 하여튼 한 번밖에 추매를 못했고 요 밑에서는 체결이 안 됐다는 거. 하지만 이미 티어 올랐기 때문에 티어 오르고 나서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사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장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7일 날 이제 리비안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는 당연히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은 폭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폭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그리고 앞서서 이제 생산 대수나 딜리버리 대수가 그 잠정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미 좀 3분기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무슨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이미 뭐 그런 것들이 선반영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것보다도 아마 추후 앞으로의 어떤 생산 대수나 이런 것들 내년 뭐 올해 뭐 4분기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사실상 리비안이 목표로 했던 생산 대수는 도달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생산 대수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아마 주가를 어떻게 견인을 할지 좀 그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예. 이미 이런 것들은 과거가 돼버렸다 이거죠. 이미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미 과거가 돼버리고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바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 개선되고 뭔가 환경이 나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어디나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예.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때 이제 뭔가 운전대 잡은 사람이 운전 잘 못하면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계속 그 경제 환경 자체를요, 그 뉴스만 보고 뉴스가 떠들어대는 그 말만 보지 말고, 일단 거시경제 자체는 굉장히 위태롭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금 개선됐다고 그것이 달라지느냐. 예? 굉장히 이제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거의 말기 상황인데 거기서 조금 하루 이틀 조금 뭔가 혈색이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 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은 하지 마시고, 예. 저도 누구보다도 이런 경제 환경이나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바람과 우리가 차갑게 뭔가 분석을 할 때는 좀 차갑게 바라보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런 리스크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좀 호들갑 떨고 떠들어대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요, 저는. 왜냐면 그들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들은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그냥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의 자본가들, 시장 전문가들이 어떤 리포트를 내고 할 때는요. 그런 자기들의 이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 리포트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냐면 그들의 어떤 그 리퓨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런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예측해서 맞추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의 리포트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자금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리포트가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리포트를 또 참고를 하고 서로 전문가들끼리도 또 참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걔들은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익이 되게끔 뭔가 리포트를 써내고 뭐 기업이랑 뭐 짬짬이 해가지고 조금 뭐 같은 말도 조금 더 좀 좋게 호의적으로 좀 적는다든지 아니면 좀 자기가 미운 기업들은 조금 더 사실이지만 사실에 따라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 다르고 다르다고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조금 더 호의적 혹은 조금 더 악의적으로 적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서. 근데 미국은 좀 다르다. 예. 자기들 리포트대로 자기들도 자금 운영을 딱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투명하게. 안 그랬다가는 어찌 된다 미국에서는 그냥 패가 망신이야. 네가 무슨 수십 년 동안 네가 뭐 돈을 얼마를 벌었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아니죠. 개인 재산과 뭔가 그 벌과는 좀 별개죠. 근데 미국은 그 여러 가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뭐 강제 징수하든지 몰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하루아침에 거의 패가망신 경제적인 부분도 패가망신이 되고 자기의 어떤 평판도 완전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연예인들도 보면 사고 쳐도 뭐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 또 활동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리포트적인 부분도 이제 맹신. 왜냐면 어차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에 가깝지만은 그들이 정말 신에 가까운 전문가냐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그게 어느 방향 갈 건지 그냥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 다르거든. 예. 다만 뭐 약간 좀 더 대세적인 그런 건 있겠죠. 그게 대세적인 어떤 시장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렇게 리포트를 낸 대로 그렇게 자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호의적으로 보는 대세적인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된다면 당연히 자금들도 그렇게 대세대로 움직이니까 주가가 끌어올려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얘네들은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이 짓을 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뭔가 이게 생업이 있고 이렇게 뭔가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대응 역량도 다르고 우리 포지션도 다르고 그는 또 해치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최대한대로 그 어떤 보여지는 것의 이면까지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뭔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막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전문가들도 떠들어대고 하긴 하는데 저는 절대 결코 그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전혀 1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위험 리스크가 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폭탄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너무나도 이게 뭐 눈에 띄게 확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숨 한번 쑥 하면 그냥 쑥쑥쑥 커지다가 이게 어느 정도 팽창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는 숨을 좀 불어넣어도 이것이 종전처럼 이렇게 확확 늘어나지가 않죠. 예, 어느 정도 쑥 좀 약간 늘어나죠. 하지만 뭔가 임박했죠. 뭔가 터지기 임박했다. 요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지금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뭔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뭐 금리 인상 뭐 끝났나 뭐 이런 뭐 자극적인 이런 기사 제목으로 뭔가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사 내용은 안 듣죠. 기사 내용 안 듣고 제목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제목은 막 자극적이게 적어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것들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뭐 조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뭔가 개선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험 요소는 제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폭탄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라서 휘둘리지 마시고 종전에 해온 것처럼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 보수적인 투자 예? 그리고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반등한 종목을 또 매수해 가지고 뭔가 좀 높은 가격에 물리면서 수급이 꼬이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시경제가 이렇듯 단편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최근에 며칠간 이제 미국발 어떤 좋은 소식 때문에 지금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분위기지만 절대 기분은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잠시라도 그 기분은 만끽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위험의 어떤 요소들이 전혀 제거되지도 않았고 작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즐기시되 기분은 좋게 즐기시되 절대 우리가 금전적인 실제적인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여전히 그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들 즐겁게 잘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